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요. 그랬잖아요. 이랬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을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아요. 화형. 감자를 화형시켜요? 네, 화형시켰어요. 그럼 구운 감자. 오늘은 책 소개 시간입니다. 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의 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본인 소개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광명도시공사 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입니다. 네. 13개의 식물 중에서 하나만 딱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거를 선택해서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감자예요. 감자. 감자에 꽂히셨군요. 감자에 꽂혀 있는데 감자 갖고 하나 얘기하더라도 상당히 그렇죠.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한번 할까요? 해주시고. 그냥 그 얘기 하려고 저걸 하는 거잖아요. 감자의 흉작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했던 17세기에 그 아일랜드 인구가 몇 명이었었냐 그러면은 300만 명이었어요. 300만 명. 근데 감자가 식량으로 보급되면서 19세기에는 인구가 800명까지 늘어났어요. 800만 명. 자, 그런데 1840년 19세기에 흉작으로 인해서 대기근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아일랜드에서. 그렇죠. 근데 그때 죽은 사람이 100만 명. 그 중에 400만 명은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400만 명이?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사람들이 그 미국의 공업 국가를 이룬 거예요. 거의 지금의 미국의 토대를 이룬 사람들이 거의 아일랜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일랜드에서 그때 건너온 분들이 후순위 누구냐면 케네디 대통령. 존 F 케네디.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맞아요. 레이건. 클린턴 대통령. 클린턴. 오바마까지 연결되더라고요. 오바마도. 맞아요. 거기다가 또 저기 월트 디즈니. 또 맥도날드. 트럼프는 아니겠죠? 트럼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야, 가면서 감자 얘기하는데 미국의 대통령 얘기하고 야, 빠져드네. 오, 야. 13가지 식물에 대한 이거를 얘기 다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몇 시간도 그렇죠. 그냥 쭉 가죠.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엄청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아까 감자 얘기를 하는데 감자 얘기가 저는 되게 흥미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남미 안데스 산맥 주변이 이제 원산지잖아요. 감자가. 감자. 네. 근데 유럽에 그 전해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우여곡절이 많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감자가 이제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성분이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눈이라든가. 맞아요. 그 먹으면. 잎새라든가 줄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성 식물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었고. 초창기에. 그러다 보니까 전파가 안 됐던 거죠, 재배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감자가 이제 울퉁불퉁 하잖아요. 못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한센병이 걸린다는 이런 문둥병이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 미신이 이제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하느님이 그 식물을 모든 씨앗으로 이렇게 번식을 창조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덩이 줄기로 번식을 하잖아요. 감자는. 그러다 보니 무슨 줄기요? 덩이 줄기? 감자를 할 때 심을 때 이게 눈을 잘라 갖고서 이렇게 심잖아요. 덩이 줄기로 번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악마의 식물이다. 이게 성서에 나오지 않는 악마의 식물이다. 씨앗으로 시작한 게 아니니까. 씨앗이 아닌 덩이 줄기로 번식을 하다 보니까 악마의 식물이다. 그래서 또 재미난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악마의 식물이라고 그래갖고 종교 재판까지 회부가 돼요. 감자가 종교 재판 거기에 회부가 돼요. 감자가. 야. 그래서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아요. 유죄를. 근데 무슨 판결을 받는지 아세요? 몰라요. 화형. 감자를 화형시켜요? 화형시켰어요. 그럼 이 전 세계 감자를 다 화형시킨 게 아니고 그 개만? 그렇겠죠. 뭐 재판에 여기 그런 책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 재판에 해보더니 감자 몇 개를 했겠죠. 그런데 그럼 구운 감자를 구워버렸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유럽에 흉년이 이르다 보니까 식량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자를 식량으로 재배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기울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에리자베스 1세인가요? 그 여왕이 재배를 독려를 하려고 했는데 그 요리사가 잘못해서 독성까지 같이 요리를 하는 바람에 여왕이 그걸 먹고서 독성에 중독됐죠. 중독됐죠. 엘리자베스 여왕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 야. 대신 독일에서는 그 프리드리히 2세라는 분이 프리드리히 2세 독일에서 황제인가요?
신성 로마 제국. 그때 프로이센이지 그 당시에는. 아, 그 프로이센? 네. 그러면 18세기 뭐 일종 뒤로 가야 되겠네. 네, 16세기에 전파됐으니까. 16세기? 16세기에 들어왔지만 200년 내지 300년에 걸쳐서 퍼졌다고 그래요. 200년이. 우와. 그런데 프로이센의 그 프리드리 2세, 독일의 네네. 프리드리 2세는 처음에는 이제 감자 보급 캠페인을 해서 좀 재배를 독려했다고 그래요. 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 강압적인 방법으로 감자를 네. 경작해라고. 재배하라고 이제 강요를 했는데 뭐 그때는 뭐 심지어 그 코를 베이고 귀를 베는 이런 아니, 감자를 안 키운다고? 네 거기에 반발하는 농민들한테 거기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결국은 이제 성공은 이제 거두지 못했다고 그래요. 아, 실패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무슨 방법을 써서 성공을 했느냐면 네. 사람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한 거죠. 그게 뭐냐면 이 감자 이 작물은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작물이다. 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겨서 그렇게 맛있나? 이렇게 이제 호기심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재배가 성공을 거둬요. 귀족들 먹으니까 나도 좀 귀족처럼 지내야겠다 그래서 감자를 막 경작하기 시작했군요. 그래서 재밌네. 유럽에서는 이제 그 겨울에 오면 가축 먹이가 없다 보니까 감자가 보급되면서 최소한 이제 잡식성 동물인 돼지 같은 경우는 사육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독일에서 베이컨, 소세지, 햄 등이 식량으로 이제 보급된 거죠. 그게 감자랑 연결됐네요? 예. 여기서 참 인상 깊게 읽었던 게 프랑스 얘기예요. 네, 프랑스의 루이 16세. 루이 16세? 예. 그 단두대에서 사용된? 예. 근데 그 왕비가 마리 앙뚜아네트. 마리 앙뚜아네트잖아요. 네. 그분이 굶주리는 그 백성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갖고 프랑스 혁명이 도화선이 되죠. 그 말이 바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요. 그랬잖아요. 이랬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을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게 아니라 이 말이 나온 거는 태어나기도 전에 루소에 의해서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너무 그래요? 억울한 거죠. 루소가 얘기했는데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야 된다. 이게 루소 얘기예요? 루소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는 오히려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자빵을 장려했고 제빵 회사를 후원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그녀가 사랑했던 꽃도 장미가 아니라 감자꽃이었다. 감자꽃. 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성난 민중들한테 어쩔 수 없이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되죠. 맞아요.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민중들이 너무 좀 잘못된 해석을 많이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왜곡된 역사가 되게 많은데 한쪽으로만 바라보는 역사는 되게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또 느꼈던 건 이 전쟁 얘기를 했잖아요. 독립전쟁과 아편전쟁을 얘기했는데 순서별로 따지면 독립전쟁이 앞이고 그 아편전쟁이 뒤에 벌어지죠. 19세기. 그런데 실적으로 이 흐름을 보려고 그러면 아편전쟁이 나와야 왜 홍차가 중요했는지 그게 나와요. 그게 이게 영국하고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미국하고도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차를 보면 이렇더라고요. 중국 남부잖아요. 중국 남부에서 차가 생산이 되는데 중국 남쪽에 이 홍차가 전해진 거는 영국 명예혁명 이후에 네덜란드의 메리 2세라는 분이 네덜란드 그때 이제 명예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 네덜란드에서 공동 왕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게 그 중에 한 왕인 메리 2세라고는 이제 여왕이 되겠죠. 그분이 이제 영국에 와서 이 홍차를 전파했는데 그때 영국의 상류층 여성들이 홍차를 많이 즐겼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주로 남성 전유물인 이제 커피 하우스가 있었는데 커피 하우스. 여성들이 이제 티가든을 막 등장하면서 남자들이 커피 하우스를 없어지고 남자들도 티가든을 가다 보니까 이제 티가든으로 이게 이제 대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면직물을 대량으로 기가화되고 이제 생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노동자들도 이 홍차를 이제 즐겨 마셨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영국에는 그 수질 문제가 있어서 그 수인성 질병으로 해서 알코올 음료를 이렇게 먹게 됐는데 끓여 먹어야 되니까. 이 홍차에는 항균성도 있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기능도 있고 졸음을 쫓아주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상류층만 먹었던 게 아니라 노동자까지 다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결국은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는 은으로 저기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니까 은이 많이 유출됐죠. 그러니까 이제 묘책을 낸 것이 뭐냐면 값싼 면직물을 인도에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전통 면직 산업이 다 이제 줄줄이 도산을 했죠. 그리고 그 땅에다가 양귀비를 심어서 청나라에
수출하니까 청나라에서 단속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찰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발생한 게 아편 전쟁이. 그러니까 은혜 유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예, 그거를 이제 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예. 우리는 그러면 아편을 키워가지고 예. 팔아야겠다 청나라에다가 그겁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게 면직물 때문에 그렇잖아요. 목화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차가 이제 아까 미국의 독립전쟁이 도화선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까 보스턴 티파티. 네. 영국이 식민지 미국에 그 차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부과시켜서 프랑스와의 전쟁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네덜란드로부터 밀수를 하게 되죠. 차를 밀수를 하게 돼요. 네덜란드 그 얘기는 처음 듣네요. 네덜란드로부터 차를 밀수를 하니까 이제 영국에서 차 조례법을 만들어서 맞아요. 단속을 하죠. 그러고서 1773년 12월에 보스턴항에 있던 차를 싣고 온 동인도 배를 회사. 거기에 습격을 해서 예. 그 차 상자를 보스턴항에다가 다 집어 던져버리죠. 인디안으로 분장한 사람들이. 예, 그 차 상자를 다 버리다 보니까 온통 그쪽에 막 빨간 물이 들 정도로 있었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1773년 12월 달에 이제 이 보스턴 차 사건. 보스턴 티파티라는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영국인은 그 다음에 보스턴항을 폐쇄하죠. 이러니까 이제 그렇죠. 1775년에 미국인들이 이제 독립전쟁을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미국인이 아니고 이제 영국 식민지 사람들. 이 13가지 식물을 다 얘기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있어요? 토마토 있죠. 토마토 있죠. 인류 식탁을 바꾼 토마토. 아시아에 열광한 고추. 그리고 세계 최대 생산물이 이제 옥수수. 그리고 이제 밀, 벼, 그리고 피라미드를 건설하게 한 양파. 피라미드를 건설하게 만든 게 양파예요. 예, 그럼 피라미드에 그 지금 보면은 부조물에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옆에 그 양파가 그림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용이에요? 결국은 그게 보양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양파를 노동자들이 양파를 먹고 피라미드를 건설하게 됐다. 이렇게. 양파를 보양식으로 이 생 양파를 안 먹었다고요, 이렇게? 그렇게 먹었는지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 구웠는지 안 예, 모르겠는데 그건 어쨌든 모르지만, 양파를 먹었다고요? 예, 이런 일종의 보양식으로 보양식으로 예, 났대요. 챙겨 먹었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해 주신 것만 해도 이 세계사에 이 식물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거는 확실히 알겠네요. 사탕수수 하나 더 사탕수수 해주십시오. 네. 그 사탕수수 원산지는 이제 동남아시아죠. 동남아죠. 예, 그리고 설탕을 정제하는 기술도 인도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원산지가 동남아시아 인도. 설탕. 근데 이제 사탕수수가 한 3m의 높이로 자라다 보니까 네. 이게 가축들로 해서는 농사를 질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전적으로 사람의 그 노동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수확하고 정제하는 데까지 모든 게 사람의 이제 또 노동력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쟁 포로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예, 나중에 이제 일손이 부족해지자 결국은 이제 아프리카 노예를 데리고 와서 수입했죠. 사탕수수를 기르게 됐는데요. 사탕수수가 재배하게 된 것도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데 그쪽에 와서 한 게 아니라 아메리카 다륙에서 이게 사탕수수를 재배했잖아요. 그것도 콜럼버스가 한 거예요. 돈이 되는 식물이. 그러니까 그 포르투갈 연안에서 재배되던 사탕수수를 맞아요. 맞아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여와서 맞습니다. 그것을 콜럼버스가 한 거죠. 본부장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사탕수수의 시작은 동남아. 그게 이제 포르투갈에서 이제 재배되던 이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콜럼버스가 1492년 요렇게 들어와가지고 카리브해 그쪽에 서인도 제도에 그래서 정착되고 거기에서 인디오들을 노동력을 차치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설탕을 영국에다 팔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1451년서부터 1865년까지 414년간 그 노예 들어온 게 940만 명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게 거의 뭐 1000만 명. 940만 명. 그 지금의 흑인들은 미국에 있는 흑인들은 다 그때 들어온 그 흑인들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슬픈 건 이 노예 무역의 시작이 그 홍차의 그 달콤함을 위해서 그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끌고 와갖고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홍차가 달지는 않잖아요, 그죠? 안 달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을 첨가해서 넣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달콤한 홍차가 생긴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이런 음식들 그냥 감자만 해가지고 감자 먹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보면은 그쵸? 아일랜드 대기근도 있고 그죠? 그리고 사탕수수 설탕에는 또 아프리카의 그 노예들의 그 아픈 역사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제일 저거더라고요. 진짜 그러네요.
네. 마지막으로 못하신 이야기. 요거는 꼭 해야겠다. 요 얘기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저는 이 책에서 제일 흥미를 느꼈던 게 네. 바로 그 책 첫말에 나오는 예. 모든 것은 후추 때문이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네. 후추를 향한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됐다. 아하. 그게 뭐냐면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도, 바스코 다가마가 위대한 항해도, 또 마젤란의 최초 세계 일주 탐험도 모두 후추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를 활짝 연 것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건설한 것도, 아, 대영 제국. 그리고 그 이후 미국이 그 영국의 바통을 이어받아 패권 국가로 자리매김한 것도 후추 때문이었다. 순금과 맞먹는 높은 가격에 후추를 손에 넣으면 독보적인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인도에서 생산되는 후추를 독차지하기 위한 인간의 욕망이 탐험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후추를 향한 것으로 인해서 현재 오늘날의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유럽에서, 물론 이 책은 이제 유럽의 관점에서 쓴 책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후추라고 하는 거는 대항해 시대를 열었잖아요. 네. 자, 감자는 인간과 가축의 식량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강대국 미국을 만들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차로 인해서 미국의 독립전쟁과 영국의 아편전쟁이 일어났고 또한 목화로 인해서 산업혁명, 그리고 또 사탕수술로 인해서 노예 무역이 유발됐다는 건데요. 특히 저는 여기서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그 튤립 있잖아요. 튤립이 세계 최초의 거품 경제를 일으켰다는 거. 네덜란드 얘기하신 거죠? 예, 네덜란드. 가면서 본부장님 세계사를 원래 관심이 있으셨어요? 없었다니까요. 이 책을 보면서 네. 예, 알게 됐다니까요. 가만있어. 너무 세계사 전문가 같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빠져들고 있어가지고 제가 상상을 했던 그런 인터뷰가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저도 세계사에 관심이 많지만은 제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